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두 다항식 A랑 B를 더하면 이라는 문제니까 그대로 더해주겠습니다. 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3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x는 조건 의미 아닌 실수다. 의미 아닌 실수다를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으니까 집합으로 나타내면 의미 아니다. 무슨 표현이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p3 5 퍼뮤테이션 3이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서 65번이 정답입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 B에 대해서 외분점의 좌표. 외분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자로 쓰고 3대1 외분하게 되면 외분점은 두 개를 빼고요. 대각선으로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 따라서 2분의 8, 4가 정답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루트 2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그대로 제곱하면 되겠죠? 그대로 제곱을 계산하겠습니다. 근데 제곱하기 전에 루트 2 플러스 루트 2 i로 고친 다음에 제곱을 하게 되면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i 니까 4i 5번이 정답이겠네요.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제곱 곱셈공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곱셈공식을 적용해주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다. 따라서 그대로 대입해주게 되면요. 10은 8 마이너스 6ab 넘어가면 2는 마이너스 6ab ab는 마이너스 3분의 1 2번이 정답입니다.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a를 지나고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 라고 했죠. 이 점을 지난다고 했고요. 요거랑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겠죠. 요 식의 기울기는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2겠죠. 그러면 직선을 구해보면 y는 3분의 2에 x-6 플러스 a 따라서 y는 3분의 2x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게 원점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0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a a는 4 3번이 정답입니다.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프가 직선에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접할 때는 위치관계 문제죠. 위치관계일 때는 두 식을 같다고 놓는 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준 후에 뭐 쓰면 되죠? 그렇죠. 판별식 써주면 됩니다. 판별식 0보다 접하는 거니까 0이어야겠죠? 따라서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4a제곱은 0 계산하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곱해서 표현하고요. 그대로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따라서 3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1 따라서 양수값은 1 2번이 정답입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가면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x 마이너스 루트 3y 플러스 b는 0일 때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접선을 이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이고 위의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원 위의 점의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만 대입하면 ax 플러스 4 루트 3y는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방정식이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x 마이너스 루트 3y 플러스 b는 0과 일치해야 하니까 그대로 조금 정리를 해주면요. 4로 나눠줘야겠죠. 마이너스 4로 마이너스 4분의 ax 마이너스 루트 3y 넘어와서 플러스 4분의 r제곱은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a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손쉽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r제곱은 4b와 같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위의 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도 할 수 있겠죠. 그대로 대입해 주게 되면 a인데 a는 4 마이너스 4니까 16 플러스 4루트 3의 제곱 16에 48 그게 r제곱이죠. r제곱은 64 즉 r은 8이 되겠죠. r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b는 64니까 16이 돼서 a는 마이너스 4 b는 16 r이 8 해서 계산하면은 20이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면요. x세제곱 3차 방정식이 한 허근을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3차 방정식이니까 일단 인수분해해서 허근을 찾아줘야겠죠. 인수분해가 한 번은 될 거니까 지금 개수를 다 더하면 1이죠. 0이 되죠. 그래서 1로 되니까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은 0 여기서 허근이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12니까 11i가 되겠네요.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루트 11이니까 a제곱 곱하기 b제곱은요 11이 정답이겠네요. 계산을 조금 실수를 했네요. 여기서 2분의 1을 빼먹었죠.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과 2분의 1이니까 다시 계산을 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요 4분의 11 아니 제곱했으니까 4분의 1과 4분의 11을 곱하는 거죠. 더하는 게 아니라 16분의 11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집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에 대해서 50 이하의 자연수인 전체 집합에 대해서 a는 30의 약수, b는 3의 배수라고 했죠. 그래서 요 관련돼서 우리가 a 여집합의 합집합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어딘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전체에 대해서 a와 b가 있는데 a 여집합은 우리가 이 파란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b는 여기 전체죠. 여기를 합하는 거니까 이만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체에서 뭐만 빼면 된다? a만 빼면 됩니다. a 순수한 a 즉 b-a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a를 먼저 구해보면요. 1, 2, 3, 5, 6, 10, 15, 30 이렇게 되겠네요. 그 중에서 3의 배수를 빼면 3, 6,
15, 30을 빼주면 됩니다.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4개만 남죠? 따라서 요 개수는 50에서 4를 빼면 되니까 46. 4번이 정답입니다.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면요. 1학년 학생 2명과 2학년 학생 4명이 이 6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된 6개의 의자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모두 앉는 경우는? 라고 했습니다. 1학년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양 끝에 있는 의자는 모두 2학년 학생이 앉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려면 일단 첫 번째 1학년이 2명이고 2학년이 4명이기 때문에 양 끝에 앉을 2학년 학생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양 끝에 앉을 2학년 학생을 우리가 여기 양 끝에 앉을 2학년 학생을 체크를 해주면 4P2 즉 4 곱하기 3 1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퐁당퐁당하게 앉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2학년 학생들을 나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1학년 학생들을 집어넣는 경우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이 경우는 어차피 명수가 적으니까 1, 2 세도 됩니다. 1, 2, 1, 2 2, 1, 2, 1 1, 2, 2, 1 요 세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12에다가 3을 곱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1학년 학생들과 2학년 학생들은 자리를 바꿀 수 있죠. 자리 바꾸기가 가능하니까 2팩 곱하기 2팩 1학년 학생의 자리 바꾸는 거 2학년 자리 바꾸는 거 할 수 있으니까 36 곱하기 4 144가 정답이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는 F는 상등함수고 G는 상수함수 그리고 상등함수, 상수함수를 포함해서 gx까지 더했을 때 7을 만족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fx가 상등함수이기 때문에 fx는 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gx는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했으니까 gx는 상수인 k라고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을 x 플러스 gx 플러스 k가 7이구나 라는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즉 이 얘기는 gx가 k죠. k 플러스 hx 그럼 hx는 어떻게 됩니까? 7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x의 범위가 1부터 5까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7 마이너스 k는 그거나 같을 텐데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고 우리 요 범위 1부터 5까지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요 범위에다가 그대로 7을 더하고 마이너스를 먼저 곱하고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x는 1, 5인데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다 7을 더하면 2와 6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그대로 k까지 빼주는 거니까 6-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hx 또한 우리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가 hx인데 1에서 5까지만 가능해야 되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도 1에서 5까지만 가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은 식이죠. 이 마이너스 k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요. 그러면 k는 여기서 넘어가면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요. 이쪽에서는 6-k는 5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k는 또 1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나오니까 k가 될 수 있는 건 1밖에 없네요. 즉 우리 k가 1이니까 g3도 당연히 1겠죠. 상수함수니까. 그럼 hx는
1-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7까지 있었으니까 hx는 6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따라서 h의 1은 5니까 그대로 5를 넣어주면 6, 5번이 정답입니다.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4개가 되도록 하는 a 값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위에 부등식은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등식이니까 그대로 풀어보겠습니다. x-2에 x 플러스 5 작으면 사이죠. 마이너스 5 x2 범위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만족하는 값들이 당연히 되게 많겠지만 우리가 이제 요거까지 만족했을 때 정수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줄 건데 a를 나눠주고 싶어도 a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a는 정수라고 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가 0인 경우부터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0이 되면은 우리가 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하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x2 요 범위가 만족이 되는데 요 범위에는 정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 총 6개가 있기 때문에 조건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틀리고요. 두 번째 a가 0보다 큰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a로 나눠줘도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표현했는데 a는 당연히 0보다 크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보면요.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릴 수 있고요. a 같은 경우에는 a가 지금 0보다는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4개를 만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도 틀립니다. 세 번째 a가 음수인 경우를 봐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x가 우리 부등호 방향이 ax에서 이렇게 됐는데 a를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a가 음수라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직선 그려서 확인을 하게 되면요. 이쪽에서 a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4개를 만족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4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 4가지를 만족하기 위해선 a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a는 당연히 지금 등호가 있기 때문에 값을 어느 값까지 포함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하면요. 우리 a는 음수죠. 0 여기 0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야겠죠. 4개를 만족시키려면 1에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1에. 따라서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1이다.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개수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주면 다시 한번 표현을 한번 해주면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입니다. 여기 2고요. 아이고. A 같은 경우에 음수라서 0보다 작은 범위에 있어야 하는데 이 범위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값을 만족시키려면 이 4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A가 있을 수 있는 위치, 정수 A가 있을 수 있는 위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식 px와 상수 a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2는 0 a는 x 플러스 2의 px 플러스 ax가 항등식이다. 항등식 문제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가를 대입하거나 혹은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3차식이 온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3차식을 인수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를 하면요.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
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우리 일단 대입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죠. 마이너스 2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넣으면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a. 그래서 a를 먼저 찾아주도록 할 겁니다.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2a. a는 10이다 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식을 다시 써보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2에 px 플러스 10x 10x 넘어가면요 10x 이항해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가 x 플러스 2 px다 라는 표현이 되니까 그대로 뭘로 인수분해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6, 마이너스 1, 2, 0. 따라서 px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p에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4 플러스 6 마이너스 1. 정답은 9가 되겠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fx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1대1 대응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은 조금 깔끔하게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지금 하나는 2차식이고 하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3과 4에 대해서 x-3 기울기가 양수니까 3 집어넣으면 0, 4 집어넣으면 1이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가 이제 문제인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x제곱이기 때문에 요 x축, y축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게 되면요.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값을 이제 0부터 3까지만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래프의 값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함수죠. 함수면서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값이 비어있으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여기 요런 점에 대해서 여기 3에 떨어지게끔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지점의 값만 좀 찾으면 되겠죠. 0을 집어넣으면요. 우리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를 또 찾아야 하고요.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0을 집어넣으면 4가 나와야겠죠. 여기가 4입니다. 즉 우리가 0 집어넣으면 f의 0은 4니까 그게 b죠. 즉 b가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 같은 경우에는 여기 3을 집어넣으면 지금 1이라는 값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3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요. f의 3은요. 9a 플러스 4고 그게 1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1이니까 9a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fx는요. 두 가지 갈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플러스 b 하나는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f1은 우리 범위가 0 x 3이고요 3 x 4니까 1은 위에 식에다 집어넣어야겠죠. b가 4였죠. 그러면 우리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4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살짝 안 보이니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면 3분의 11 5번이 정답입니다.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허수 Z가 존재하는 두정수 MN에 대해서 M 플러스 N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한테 허수 Z가 존재하도록 하는 MN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 지금 Z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다 Z도 세트로
존재를 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문제에서 z 플러스 바제트가 8이라는 얘기를 했죠.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m은 마이너스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n은 0이라는 식이 허근을 가져야 한다 라는 표현이 되니까 그대로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판별식 0보다 작아야 합니다. 16 마이너스 n이 0보다 작다. 따라서 우리 4분의 d 있으면 4분의 d 썼죠. 4분의 d. 그러면 n은 16보다는 크다 라는 표현이 되니까 따라서 n의 n은 17이 될 거고요. 최소값이 우리 m이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정답은 9가 됩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절대값이 그려져 있고 P이면 Q와 P이면 not Q가 모두 거짓이 되게 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은 P랑 Q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P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을 풀어주면요 x-k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x는 k-2 보다는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q는 그대로 인수분해를 하면 x-5의 x 플러스 1에 0보다 작거나 같다 표현이 되니까 마이너스 1 x5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P이면 Q와 P이면 not Q가 모두 거짓이다라고 했죠. 그럼 P이면 Q는 P가 Q에 포함된다라는 표현이고 P가 Q 여집합에 포함된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둘 다 거짓이 되려면 이렇게 표현이 돼야겠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P랑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은 아니어야 하고 즉 이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P가 Q에 속하지는 않고 P가 Q의 여집합에도 속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P랑 Q는 겹치는 부분이 하나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공통인 부분이 하나는 있다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P와 Q 여집합의 교집합도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표현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집합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포함하면 안 된다라는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P는요 Q부터 먼저 나타내겠습니다. Q는 마이너스 1과 5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럼 P를 그릴 건데요. P 같은 경우에는 K를 그려야 되는데 얘가 Q면 P는 우리가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2 요렇게 표현을 해야 겹치는 부분이 생기고 포함되진 않으니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K 플러스 2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K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두 번째 조건도 있죠. P 여집합과의 관계도 봐야 되니까 P 여집합과의 관계도 보면 마이너스 1, 5에 대해서 Q고요. P 여집합을 한번 나타내면 지금 Q 여집합이죠. Q 여집합. Q 여집합은 이렇게 반대로 가야 되죠. Q 여집합, Q 여집합. 그럼 P가 어디 있을 수 있냐? 여기에 P가 있을 수 있죠. K-2, K 플러스 2. 이 경우에는 우리가 K-2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겠죠. 같으면 안 되죠, 여기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K는 1보다는
찾게 됩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두 개를 다 만족하는 S값, K값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4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과정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쪽에 K-2가 있고 P가 이쪽에 K 플러스가 있으면서 여기에 공통 부분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가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K-2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따라서 K는 7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K-2가 여기 있고 K 플러스 2가 이쪽에 있으니까 K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 5보다는 커야겠죠. 아이고. 그럼 K는 3보다 크다 라는 조건이 되니까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는 조건은 3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거나 같다. 즉 4, 5, 6, 7이 정답이 되겠죠. 우리 이 값들을 전부 다 더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대로 다 더해주면요. 마이너스 6이니까 사라지고 16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이 정답입니다.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는요. 우리가 A의 개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일단 A는 0은 반드시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X는 실수인데 몇 개까지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근데 A는 4개만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A제곱 마이너스 2가 A의 원소가 아니면 A 또한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우리 가조건은 일단은 0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나조건에서는 A제곱 마이너스 2가 A의 원소가 아니면 A가 A의 원소가 아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럼 이것도 대우를 이용하게 되면 스몰 a가 라지 A의 원소이면 A제곱 마이너스 2는 당연하게도 A의 원소가 된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대우도 당연히 참이라고 했으니까 명제가 참이면 이걸 이용하게 되면요. 우리가 0을 가지고 있으면 마이너스 2도 세트로 갖는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는 당연히 세트로 가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를 가지게 되면요. 2를 세트로 가지겠죠. 마이너스 2 제곱 4 마이너스 2가 2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A가 0과 2,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2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차피 또 2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는 우리가 따로 구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K라는 값을 임의로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겹치는 값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K제곱 마이너스 2의 값이 요 4가지 값 중에 하나가 나와야 합니다. K를 대입했을 때. 즉 무슨 얘기냐? K가 A의 원소면 K제곱 마이너스 2도 A의 원소가 돼야 되는데 A의 원소는 지금 요 4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K제곱 마이너스 2가 0이 되거나 K제곱 마이너스 2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거나 혹은 K제곱 마이너스 2가 K가 되는 이 4가지 경우에서 K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 K를 찾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죠. 이 경우에는 딱 별릴 게 없으니까 괜찮죠. 그 다음은 K제곱이 4니까 K는 뿔마 2가 나오겠네요. 근데 K가 지금 사실은 2랑 마이너스 2랑 같아지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개수가 4개가 아니라 3개로 줄어버리니까 이 경우에는 K제곱은 0인데 K가 0이 되죠. 이 경우도 당연히 모순입니다. 그럼 마지막 요 네 번째 거는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하면 K는 마이너스 1 또는 2인데
2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집합 A의 개수는 우리가 K가 루트 1일 때 하나, 마이너스 루트 1일 때 하나, 마이너스 1일 때 하나니까 총 3가지가 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문제는 fx와 서로 다른 세 실수 알파, 베타, 감마가 다름 조건을 만족한다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fx 마이너스 알파, fx 마이너스 베타는 0을 만족시키는 값이 알파, 베타, 감마뿐이다 라는 얘기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fx가 알파 또는 fx가 베타가 되는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알파, 베타, 감마다. 즉 x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알파, 베타, 감마밖에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에서 f의 알파는 알파, f의 베타는 베타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f의 감마는 알파가 나오거나 베타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래프도 그리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면요.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 요렇게 2차 함수와 무리 함수가 그려져 있죠. 2차 함수와 무리 함수가 그려져 있는데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오고요. 그쵸? a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b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fx는 알파일 때 알파고 베타일 때 베타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오는 게 맞는데 이 b는 사실 a와도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알파 콤마 알파 또는 베타 콤마 베타가 이 a랑 b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파 a 콤마 a를 지난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b는 a와 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a, b에 대해서 마이너스 지금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니까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리고 무리함수 그래프는 a, b에 대해서 플러스 x계수 플러스 y계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면 4사분면이죠. 4사분면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를 제가 만약에 베타 혹은 알파라고 잡아주면요. 여기를 뭐 여기를 베타라고 잡읍시다. 가운데 낑겨 있으니까. 그럼 얘도 베타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알파라는 값에 대해서 여기가 알파가 나와야 하니까 당연하게도 여기 감마라는 값도 알파라는 값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베타 값은 여기 꼭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밖에 존재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요것 중에서 감마는 알파와 동일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a, a를 지나고요. 여기도 알파, i니까 우리가 그대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게 되면요. 원점을 이렇게 지나게끔, 원점 지나는 겁니다. 원점 지나게끔 y는 x가 그려질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문제에서 나와 있는 마이너스 조금만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는 x와 같은 교점을 갖는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게 교점이 베타 콤마 베타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베타를 그대로 넣게 되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a의 제곱. 근데 b는 아까 a랑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베타 집어넣어서 넘어오면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a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대로 묶어서 표현을 해주면 베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x는 우리가 베타를 잘못 대입했죠. 베타가 a죠. a x 마이너스 베타 b가 베타니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x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x는요 베타 또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1이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x가 베타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x가 베타죠. 어딨어? 여기가 베타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은 이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두 번째 식 무리함수식에 그대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함수식에 그대로 넣으면요 루트에 우리 아까 전에 f의 감마가 알파라고 했었으니까 감마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겠습니다. x 대신에 감마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알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우리 아까 전에 a랑 b가 다 베타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감마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는 알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알파가 뭐다? 베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과 똑같다 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넘겨서 정리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아니 베타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과 같다. 그럼 넘어가면 베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루트 감마 마이너스 베타는 사라지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양변 마이너스 곱해주고요. 제곱해주면 감마 마이너스 베타는 1이다. 즉 감마는 베타 플러스 1이다. 베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그랬죠. 여기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하면 15가 된다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1 그리고 베타 플러스 1 하면 3베타죠. 요게 15다 라는 표현이니까 베타는 5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베타가 오니까 A도 오고 B도 오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지금 알파 같은 경우에는 그럼 4고요. 베타 같은 경우에는 5니까 그대로 한번 이용을 하면 우리 f의 9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f의 9는요. 우리 9는 식에서 여기 지금 a가 5라고 했었으니까 5보다 큰 거, 이 아래쪽 식에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아래쪽 식에 그대로 넣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5 a랑 b가 다 5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5 여기다가 x에다 9를 집어넣는 거니까 9를 그대로 집어넣어 주게 되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5 3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네,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좌표 평면 위에 이제 4분원에 이제
점을 보고 기억니은 디귿에 맞는 걸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의 문제는요, 어떻게 풀 거냐? 첫 번째, A는 4,2라고 했고요. 호 C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Q를 삼각형 APQ의 무게중심이 되도록 잡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PQ의 무게중심이 원점과 일치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삼각형을 잡을 때 반듯하진 않네요. 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에 무게중심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천천히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게중심은 좌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좌표를 찾아서 Q의 좌표를 표현해주면은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의 좌표를 x, y라고 잡아줄 거고요. x, y 위에, 이거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a, b라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Q를 또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 Q의 좌표는 뭔지 모르니까 x, y라고 한번 잡겠습니다. 여기는 4,2죠. 그러면 우리 무게중심의 좌표를 이용을 하게 되면요, 무게중심은 원점이라고 했는데 이 무게중심의 좌표는 3분의 a 더하기 x 더하기 4, 3분의 b 더하기 y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x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고 y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q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랬을 때 PQ의 중점의 좌표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두 개 중점 좌표 찾으면요, PQ의 중점의 좌표는 PQ 중점은 2분의 x좌표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4, y좌표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네, 기억은 맞네요. 선분 A'Q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A'은 A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가 4,2였기 때문에 A'은 뭡니까? 원점 대칭 이동하면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항상 길이가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요, 선분 AQ는요, 루트 x좌표끼리 빼면 되죠. 여기 A'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두 개를 빼게 되면요,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니까 결국에는 그냥 단순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항상 일정하냐? 라고 물어본 문제입니다.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뭡니까? 우리 A, B가 이 4번은 위에 있는 건데 A, B가 이 원 위에 있는 거죠.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5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 값은 항상 오겠네요. 따라서 일정하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니에는 정답입니다. 니에는 맞습니다. 디귿은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라지 M,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라지 M과 스몰 M의 곱한 것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A'QP라고 했으니까 A'에 대해서 삼각형을 그렸을 때 삼각형의 높이가 가장 길어질 때와 짧아질 때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문제를 풀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풀어볼 거냐?
어차피 최대값이 되는 경우와 최소값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가 좀 짧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요. 우리 여기 4분원 위에 P가 있다고 했는데 P가 여기 요 위치에 있으면요. 우리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5의 위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Q는 A'은 여기에 위치해 있을 거고요. 그쵸? 그러면은 Q는 그 반대편에 위치를 해야 되니까 우리 Q는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위치를 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Q가 요쯤 위치를 해 있어서 이렇게 위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H 높이가 최소가 돼야 되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Q가 이 위치에 있게 되면요. 밑변이 지금 여기 평행하는 선을 그렸을 때를 생각할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요. 원점을 지나게끔 A'에 대해서 그려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요. 여기가 지금 수직이죠? 그쵸? 평행한 두 선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이 되죠. 요만큼이 높이가 될 거고요. 그럼 밑변은 어디가 돼야 됩니까? 밑변은 A'의 5가 돼야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직선을 구하면 되는데 요거는 당연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다 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대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요. 2 곱해주면 x 마이너스 2y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일단 높이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 좌표가 마이너스 5, 0이죠. 그대로 거리 공식 d를 쓰면요. 루트 5분의 대입하면 마이너스 5의 절대값. 그럼 플러스 5로 바뀌죠. 그러면은 루트 5가 되겠네요. 높이는 루트 5고요. pH 길이가 루트 5. 지금 여기가 높이인데 이 높이의 길이가 루트 5가 되기 때문에 이 루트 5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찾아보면요. 스몰 m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구해줘야 되죠. 밑변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여기 Q의 좌표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 Q의 좌표를 잘 생각해 보면요. A가 A, B가 P였고 Q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삼각형의 넓이가 A'QP라고 했고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결국에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 Q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지금 A 좌표가 마이너스 5고 B 좌표가 0인 거죠? 0이고 마이너스 5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1, 마이너스 2니까 그대로 거리 공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좀 적어서 루트 1 빼기 4니까 25 플러스 0이네요. 맞나요? 그래서 5가 되니까 5 곱하기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계산하면요. 5 루트 5 2분의 5 루트 5가 되겠네요. 이게 지금 이 문제는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되니까 요거 계산만 조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조금 크게 그려서 그림 보기 쉽게 그냥 22번 문제에다가 같이 한번 풀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요. 처음부터 디귿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일단 OA'의 중점을 우리가 먼저 잡아서 계산을 좀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P가 위치해 있고 여기 O, 그리고 A가 원래는 여기에 위치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A'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A'이 이쪽에 위치해 있겠죠. A'과 O의 중점은요, A'과 O의 중점을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 이 중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 가운데 있는 이 중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구한 PQ의 중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P랑 Q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가 중점이 돼야 되니까 이만큼 이쪽에 Q가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그리게 되면요, A'QP니까 A'QP 이렇게 삼각형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요 경우에 우리가 P가 가장 높이 있을 때 이제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선을 쭉 이어주면요, 요 도형은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행사변형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차피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절반한 것과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최대값은요, 2분의 1 곱하기 선분 OA' 곱하기 우리 H를 우리 PH라고 했는데 우리 높이,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높이니까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높이는 우리가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A'과 O를 지나는 평행선과 P를 지나는 평행선을 봤을 때 수직으로 떨어지는 요 구간, 여기가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H라고 잡아주면 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부분을 H라고 잡아주게 되면 선분 OH, PH, 요게 삼각형의 이제 최대값 넓이가 될 거고요. 이 넓이 같은 경우에 OA'만 구하면 되는데 OA'은 얼마입니까? OA'은 루트 16 곱하기 4 20이죠. 루트 20. 그래서 2루트 5네요. 네, 2루트 5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pH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높이가 가장 멀 때, 가장 클 때를 기준으로 한번 삼아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기울기를 먼저 구하면요, y는 2분의 1x 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P의 좌표를 이제 생각을 해서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그러면 어떻게 높이를 구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바로 원을 이용해서, 원의 중점이 0,0이니까 요게 반지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값 같은 경우에는 요 pH가 5가 돼서 2분의 1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5 해서 5루트 5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도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치에서 A'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언제 가장 최소가 되겠습니까? 높이가 가장 작을 때 최소가 되겠죠? 그럼 높이가 가장 작으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P가 이 위치에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평행하게 긋고 이렇게 평행하게 그었을 때 높이가 요만큼이 높이가 되니까 높이가 가장 작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밑변은 계속 동일하게 OA
OA 프라임이 되는 거니까 요 삼각형이 이제 요 삼각형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A 프라임은 그러면은 Q는 어디 있습니까? Q가 요 맞은편에 Q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이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스몰 m을 구해주면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5, 아까 OA 프라임은 2루트 5였죠? 곱하기 높이만 찾으면 되는데 우리 여기 y는 2분의 1 x고요. p 여기 좌표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5,0이죠? 즉 그러면 이 x-2y는 0과 마이너스 5,0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d는요,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5, 즉 5, 루트 5죠. 그래서 높이에 루트 5를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 계산하면 약분되고 5가 나오네요. 따라서 라지 M 스몰 M은 25 루트 5니까 디귿은 틀리다. 정답은 기억 니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